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남의 직업교육이 한 단계 더 확대됩니다. 목포 공업고등학교와 해남 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두 학교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재를 키워낼 계획입니다. 정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한 제20차 마이스터고 지정심의에서 목포 공업고등학교와 해남 공업고등학교가 신규 마이스터고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기존 여수석유화학고와 완도수산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항만물류고에 이어 모두 6개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학교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추게 됩니다.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에너지 저장장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남공업고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 디지털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집중합니다. 인공지능 공정냉동과 에너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식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 목포공업고에는 162억 원, 해남공업고에는 189억 원의 예산을 투입이 될 예정이며 두 학교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8학년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또 교육과정 개발과 첨단 실습 환경 구축, 취업 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마이스터고가 지역 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규 지정이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기술인재 양성과 지역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화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순천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시민들과 만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작품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장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영화로 만난 장애 인권의 메시지를 김재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가 장애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6 순천만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순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은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영화 작품을 무료로 관람했습니다. 상영작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와 이해, 존중의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또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작품에 담긴 메시지와 장애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관람객들은 영화를 통해 장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장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장애인식 개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규모 행사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홍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 행사인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여수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상풍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6일부터 이틀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과 함께 컨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17일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기업인 정책 간담회가 열려 해상풍력 산업 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구조물 제조 기술과 터빈 개발 현황 등 실무 중심의 기술 세미나도 운영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사 기간 전남 해상풍력 지원 공급망 우대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과 토론회에 참여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 의지를 알렸습니다. 또 신안군과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를 비롯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전라남도 공동관을 운영해 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 현황과 미래 비전을 국내외 기업에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전남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기반 확대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시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와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귀가스인데요. 포스코 에어솔루션이 광양에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희귀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습니다. 홍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에어솔루션이 광양 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은 반도체와 우주항공 산업에 사용되는 제논과 크립톤, 네온 등 핵심 희귀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구축됐습니다. 준공식에는 포스코그룹 관계자와 지역 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장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공장은 연간 13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산업 희귀가스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포스코 에어솔루션은 포스코 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추출한 희귀가스를 원료로 활용해 고순도 특수가스로 정제, 공급하는 생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희귀가스는 반도체 제조와 우주항공, 첨단 산업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한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첨단 산업 핵심 소재의 국산화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생산 공장 준공이 첨단 산업 핵심 소재의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폭치TV 뉴스 홍경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년간 전남 장애인 체육 발전을 이끈 박정현 전남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박 상임부회장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역대 최고 성적 달성과 장애인 선수 취업 연계 등 체육 발전과 기반 확대에 힘써왔는데요. 재임 기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권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종합 관광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미디어 아트와
관광 스테이, 산업과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통해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폐철길 문화예술 로드 조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철강 산업을 활용한 관광 브랜드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을 발굴해 머물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원 및 송별식에는 김태균 의장과 도의원,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참석해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 행복과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해준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전하며 그동안의 성과가 새로운 통합시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간담회에는 행정과 교육 분야별 출범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논의됐는데요. 전남과 광주는 조직, 재정, 서비스 분야 통합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최근 순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트럭이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갓길에 멈춰 서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고속도로 사고의 위험성과 긴급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 상황에만 이용하도록 마련된 공간이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순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트럭이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승주-IC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5톤 트럭이 갓길에 정차해 있던 SUV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동승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긴급 상황으로 갓길에 정차할 경우 가장 먼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가드레일 바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차량 뒤쪽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 삼각대 등 고장 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만큼 갓길이라 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제동거리가 길고 사각지대가 많아 정차 차량을 늦게 발견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났다면 차량 안에 머무르기보다 탑승자 모두가 신속히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사고는 충돌 자체보다 정차 후 대처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 시 비상상황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소를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 여행보다 오롯이 휴식과 회복을 위한 여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숙면을 위해 떠나는 이른바 수면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나타나는데요. 숙면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부터 디지털 디톡스까지
오늘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은 휴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검색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SNS에서 유명한 맛집이나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먼저 찾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대신 오롯이 잠만 잘 자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이를 두고 수면 관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호텔방에서 눈을 붙이는 수준을 넘어 오직 숙면만을 위해 떠나는 웰니스 여행이 2026년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겁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글로벌 매체들도 올해 주목해야 할 여행 키워드로 이 수면 관광을 꼽고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잘 자는 것이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는데요. 생성형 AI와 초연결 사회 속에서 쉬는 시간조차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알림과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휴식과 단절이 간절해진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텔업계의 생존 전략도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객실 전망이나 푸짐한 조식 뷔페가 최고의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호텔이 고객을 얼마나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가가 차별화 포인트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수면 컨시어지의 등장입니다. 투숙객의 취향에 맞춰 메모리 폼이나 깃털 등 다양한 베개를 고를 수 있는 베개 메뉴판을 제공하는 건 기본이고요. 개인 맞춤형 아로마 향이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수면 음악을 세팅해주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와 함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명상이나 호흡법을 배우고 숙면을 방해하는 스마트폰을 잠시 맡겨두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까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호캉스나 자연 속에서 스마트폰을 끄고 머무는 템플스테이, 숲 치유 여행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멀리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로그아웃해 조용히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알림을 잠시 꺼두고 나만을 위한 깊은 휴식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내는 장르 단편 영화. 작품의 규모보다 중요한 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전남에서 지역 영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변승민 작가를 만나 단편 영화의 매력과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화는 흔히 긴 이야기와 거대한 스케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몇 분의 짧은 이야기가 더 오래 마음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단편 영화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선명한 감정을 담아내는 장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업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옥상 필름이 활동하고 있는 작업실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전남에서 영화 제작 크루 옥상 필름을 이끌고 있는 변승민 작가는 그 가능성을 믿으며 지역 영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좀 더 딥하게 서사를 좀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단편 영화에서만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는 화려한 기술이나 규모보다 이야기가 가진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록되지 않는 것들은 작년에 저희가 순천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받아서
만들게 된 단편 영화고요. 순천만 습지에서 촬영된 단편 영화인데 굉장히 이 안에 이제 두 인물이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구하는 일부터 수많은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꼭 서울에 가야 된다라고만 많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꼭 영화는 서울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그 얘기가 너무 저는 싫거든요. 이 지역 안에서도 이 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승민 작가는 그 한계 속에서도 함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영화의 또 다른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옥상 필름을 만든 이유도 이 지역에서 감독, 연출자를 탄생시켜서 이 지역 안에서도 이 영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는 좀 서포트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단편 영화는 누군가의 첫 도전이 시작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특별한 출발점입니다. AI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다 같이 뭔가 이렇게 스태프들이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손을 거쳐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작업에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소비되는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잠시 걸음을 늦추고 한 편의 단편 영화와 마주하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어가는 시간과도 닮아 있습니다.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 오늘도 누군가는 그 한 장면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촬영 날에 되면 이 팀원들과의 그 촬영이 끝났다라는 그 성취감이 정말 폭발적인데요. 짧은 단편 영화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꿈과 열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영화가 큰 스크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뜨거워지는 햇살만큼 일상에도 활기가 더해지는 시기인데요. 몸과 마음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